안녕하세요. 안젤라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건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제 채널을 알게 되는 분들이 하나둘씩 많아지면서 반대로 악플도 하나씩 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두렵기도 하지만 용기를 내어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주체성을 높이는 환경에 대한 것인데요. 최근에 제가 지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받았던 질문이 이와 연관되기 때문이에요. 나는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주체성을 높일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 나부터가 딱히 꿈이 없었다 보니 점수 맞춰서 대학 갔고 지금도 그냥 해야 되니까 일을 하고 있거든. 나처럼은 안 살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해?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각기 다 다른 분들께 이 얘기를 똑같이 듣게 되었는데요. 그래서였는지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드릴 이 이야기를 듣고 신기해한 포인트도 동일하더라고요. 제가 영상에서는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연극영화과를 나왔거든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각종 무대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계기가 어렸을 때 엄마가 보여주셨던 공연 한 편 덕분이었어요. 막이 오르자마자 진짜 제 앞에 막 환상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그게 너무 꿈만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그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저기 오를 수 있지?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계속 배우가 되고 싶어 하는 아이로 유명했고, 덕분에 학교 대표로 구청에서 하는 연극 수업 같은 걸 참여한다던가, 각종 생각 말하기 대회, 발표 대회, 글쓰기 대회 같은 건 제가 다 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 과정들을 다 아는 제 지인들은 공연 보며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비슷하지만 다 너처럼 생각하진 않는다. 그게 네가 가졌던 한끗 다른 주체성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럼 저와 반대의 성격을 가졌던 제 남편은 어땠을까요? 제 남편은 저와 초등학교 동창인데요. 거의 존재감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친구였어요. 500원만 있어도 하루 종일을 오락실에서 보낼 수 있어 행복해하던 그런 친구였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게임이 왜 이렇게 재밌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애들도 다 재밌어하네? 그럼 난 게임 만드는 사람이 돼봐야겠다. 네, 제 남편 역시 그 생각 하나로 고등학교 때부터 그쪽 분야를 전공했고, 대학 역시 그쪽으로 가서 지금 그 누구보다 게임 만드는 일을 재밌게 하고 있어요. 제 남편에게는 이게 엄청 원하고 바라던 오랜 꿈이었다 보니까 학부 성적이 좋았던 건 기본이고, 지금도 80살까지 프로그래머를 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직업 만족도가 높은 편이에요. 사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왕복 3시간 거리 통학은 기본이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자취생활을 했을 뿐더러 대학교에서도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으며 교직 이수까지 할 수 있었던 건 이 전공에 대한 간절함 때문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저희 둘뿐만 아니라 제가 엄청 좋아하는 유튜버인 드로우 앤드류님이나 챌린지유님, 이현님 같은 분들도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여튼 이런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평범한 상황 속에서도 내재되어 있던 주체성이 한끗 다른 생각을 하게 했고 또 그 작은 목표의식이 더 큰 주체성 있는 행동들을 불러일으켰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쩌면 이게 요즘 시대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루가 다르게 세상은 변화하고 있고 언제 내 직업이 AI에 대체돼 사라질지 짐작도 안 가는데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약간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뭔가 대단한 걸 이루는 삶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행복하지 않을까? 적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신세 한탄만 하는 삶은 아니지 않을까 싶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어떤 것이 이 한 끝을 만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편안하게 나눠볼까 하니까요. 옆집 언니 오빠 TMI 듣듯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제가 고등학생이던 당시에는 연극영화과가 있는 예고가 전국에 딱 3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부산, 울산, 목포 할 것 없이 진짜 이 학교 하나만을 보고 올라와서 자치며 하숙을 감행한 친구들이 많았고 대학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수시는 거의 100대 1, 정시는 40대 1이 넘어가다 보니 얼마나 간절한 친구들이 붙는 거겠어요. 거기다 또 졸업을 하고 현장에 나와서 오디션을 보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일이었기 때문에 진짜 그 당시 제 친구들은 다 주체성이 높다고도 볼 수 있죠. 반면 제 남편의 친구들은 좀 갈리는데요. 이게 좀 흥미로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대학교 때 제 남편과 상위권의 성적을 다투며 학교 생활과는 별개로
이것저것 스터디나 모임, 각종 워크숍까지 참여하는 목표의식이 굉장히 또렷했던 친구가 2명 있어요. 그중 한 명은 지금 스타트업 회사 대표님이 되었고, 다른 한 친구도 어플 개발이나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을 스스로 해나가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가진 특별함은 엄청난 스펙 이런 게 아니라 반대로 실업고를 나온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 컴퓨터 관련 고등학교이기는 한데요. 여튼 이 친구들은 목표 하나만을 생각하며 학교가 아닌 전공을 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선택한 전공이었기 때문에 대학 생활에 너무나 열정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반면 이 외의 친구들은 대부분 대학 생활을 그렇게 재밌어하지 않았다고 해요. 정확히는 이 전공이 뭘 하는 건지도 잘 모르고 들어와서 그냥저냥 지내다가 지금은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친구들도 많다고 합니다. 물론 그걸 전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만족도나 행복도의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자의로 선택했는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요인들로 인해 사라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제 얘기 해볼게요. 저는 사실 나는 왜 평범하지 않은가 라는 고민을 심각하게 해본 적도 있을 만큼 좀 유난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6년 내내 반장 부반장을 했고 중학교 때는 교내 방송반 아나운서였어서 각종 학교 행사나 점심시간 방송 역시 진행을 했었고요. 고등학교 때는 이미 자취생활을 하는 영문영어과 학생이니 그것부터가 유별나죠. 근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타의에 의해 뭔가를 결정한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선택하고 제가 후회하고 또 제 의지로 다시 도전도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는 연극영화과를 나와서 배우와 연극반 선생님 생활을 했었지만 지금은 필라테스 강사이면서 사진 보정하는 리터칭 사업을 11년째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그동안 했던 공부들을 바탕으로 육아 유튜브를 하며 이달부터는 주체적인 엄마들을 위한 독서 모임까지 하고 있는데 이걸 누가 시켜서 했다면 과연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정말 힘들어도 누구 탓도 못해요. 다 제가 벌린 일이라서. 그래서 가끔 나는 어쩌다가 이런 사람이 되었지? 를 생각해보니 결국 저희 엄마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안 된다고 한 게 딱 2가지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는 제가 전에 한 적이 있잖아요. 공부하라는 소리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얘기를 하셨죠. 공부야, 네가 잘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지. 네 인생인데. 와, 저는 이 말이 학창시절 내내 저를 모범생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엄마는 지금까지도 워킹맘? 워킹 할머니인가요? 여튼 그러셔서 제가 혼자서 보내야 되는 시간, 스스로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숙제며 준비물까지 다 알아서 챙겨서 학교에 갔어야 하다 보니까 가끔 빼먹는 일들도 생기잖아요. 우산은 기본이고요. 진짜 공들여 한 숙제를 집에 놓고 왔을 때도 저희 엄마는 한 번도 갖다 주시질 못하셨기 때문에 늘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엄마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근데 이거 제 남편도 비슷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다 바쁘셔서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그 어떤 학원 하나 보내주신 적이 없어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자랐대요. 심지어 제 남편이 대학교 때 호주로 1년 워킹홀리데이를 갔었는데 그 모든 경비 역시 남편이 스스로 마련해서 갔고 심지어 거기서 돈을 800만 원 모아와서 부모님을 드렸던 정말 착한 아들이죠. 여튼 그래서 저희 부부는 심심한 시간과 결핍이 사람을 자라게 한다 라는 마인드를 갖게 되었는데요. 이 말을 좀 정리해보면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스스로 하게 만든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댓글도 많이 써주세요. 오예, 원투!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안 하고 싶잖아요. 또 누가 억지로 시킨 일은 정말이지 의욕이 안 생기고요. 그래서 오늘의 나는 아이에게 과연 얼마나 스스로 해야 할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내 아이가 굳이 스스로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내가 많이 해주고 있진 않은지요? 사실 요즘은 정말 부모님들이 이거저거 아이에게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아이 주체성 기르기 뭘 더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뭘 더 할지가 아니라 뭘 뺄지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긴 TMI를 해보았습니다. 여튼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굳이 스스로 해야 할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일 텐데요. 그걸 스스로 먼저 해보고자 저와 독서 모임을 하고 계신 분들은 독서 외에도 이런 챌린지들을 성공해 나가고 계십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면 아시죠? 답글 열심히 달아드리고 있고요. 하고 싶은 거 하는 유튜버 많이 응원해주세요. 이 채널은 정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운영됩니다.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